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연산 학습 계획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학학원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초등 저학년 때는요, 엄마표 수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특히 연산 파트 부분에서는 아마 이 정도는 그래도 부모님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시기예요. 이때는 과제량을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하게 되면 아이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아주 많은 시간을 연산에 소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연산 학습 계획을 짜실 때에는 학습량, 과제량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분, 하루 20분 이렇게 그 시간 안에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적절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일단 1, 2학년은요, 앉아있는 연습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연산 공부를 하면 내 아이가 10분이든 20분이든 정해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연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열심히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10분, 20분이 지나면 자, 여기까지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하루에 매일 2장 연산 풀기.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3장 매일 연습하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이가 만약에 문제를 빨리 풀었어요. 오늘은 연산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만약에 8분 만에 풀었다. 그러면 아이는 다 끝내고 막 놀고 싶어 하죠. 근데 엄마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한 20분을 해야 되는데 8분 안에 끝났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양을 더 늘려줄까 하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학년, 2학년 때는요, 그냥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10분, 20분 정해서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연산을 해보자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 2장 하자, 3장 하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과제량이 주어지는 학습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계획을 조금씩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보다는 내가 해야 할 과제, 미션 이런 것들 매일 꾸준히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장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과제의 목표치. 만약에 시간이 빨리 끝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제가 빨리 끝났으니까 뭔가 추가로 주면 절대 되지 않죠. 어쨌든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마쳤으니 나머지는 너의 자유시간을 쓰도록 해 하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내가 이것을 빨리 끝낸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추가적으로 더 숙제를 더 주는 건 아니구나. 그럼 차라리 빨리 숙제를 하고 남은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제량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짜는 것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은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3, 4학년 때 제가 최상위 연산이라든지 빅터 연산이라든지 이런 교재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 진도에 맞춰서 하루에 2장 또는 3장을 꾸준히 진행을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5학년, 6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4학년이지만 5학년, 6학년 진도를 나가는 경우 연산의 거의 마무리 단계를 들어갈 때쯤 되면은 어떻게 연산 학습을 해야 하나? 그때도 역시 과제량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차시별, 주제별 학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가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양이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교재 중에 하나가요. 이게 빨강연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교재 중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다 있습니다. 비례식 단원을 볼게요. 이렇게 비례식 단원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비와 비율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식 푸는 것도 너무 어려워해. 그럼 뭔가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매일매일 2장씩 해라고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게 비례식 알아보기 예를 들어서 한 장 했어요. 그 다음에 비의 성질 알아보기 이렇게 한 장, 2장 했어요.
그럼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일단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비례식 자체를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매일 2장 연산이 아니라 비례식 알아보고 풀어보는 바로 그런 주제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 알아보기 1장을 풀고요. 그 다음은 비의 성질은 넘어가고 그 뒤에 나중에 조금 더 심화된 문제로 비례식으로 나타내기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목적은 비례식이니까 내가 앞에 비례식 원리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비례식으로 나타내기 이렇게 풀어보고 2장을 하면 나는 오늘 비례식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죠. 이제 고학년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오늘은 비의 성질을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비의 성질 요거 1장 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비의 성질에 관련된 또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의 성질을 이용하기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고학년 때의 연산학습이나 수학학습은요. 주제별, 차시별로 하는 게 학습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잡아주는 게 먼저,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연산학습을 할 때 학년별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효과를 좀 봤거든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